고2들 힘들지? 화이팅이야! 상당히 충격적인 지문이었습니다. 39번. 교육청에서 영어 문제를 낼 때는 원문에서 이제 추출해서 지문을 이제 떼어와요. 그때 살짝 이렇게 각색과 이제 손질을 합니다. 의미가 좀 통하도록 이렇게 손질을 하는데 그때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이 용어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stipulative definition. 그래서 약정적 정의 혹은 규정적 정의라고 하는데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교육학에서도 이 말이 쓰입니다.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stipul이 아니고 stimulative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봤을 거예요. 시험을. 잘못된 지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정말 화가 났지만 이거 심지어 원작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확인하신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블로그에 올려주셔서 저도 이제 그게 긴가민가 했는데 그분이 이제 원작자한테까지 답을 받았다는 걸 보고 야 정말 난분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나 많이 속상했던 지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어려웠을까 싶은데 자, 이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general rule 이라고 하면은 자, 이건 generally랑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generally It's better if라고 했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되면 뭐뭐 한다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 it은 가주어고요. 우리 이런 것도 좀 보기 힘들죠. if가 진주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좋다. 이 소리예요. If your definition이 당신의 정의가 corresponds 일치해 as closely as possible 가능한 한 아주 비슷하게 그렇게 당신의 정의가 일치한다면 좋다. 무엇에 일치해요? correspond는 항상 같이 쓰입니다. correspond to 무엇에 일치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to랑 같이 쓰이는데 어떤 방식, 그 방식에서 in 말고도 that도 올 수 있죠. 그래서 그 방식, 어떤 방식일까요? The term, 그 용어가 is ordinarily used in the kind of debate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야, 여기서 또 요 to which가 나옵니다. 아유, 많이 힘들었어. 문장도 되게 어려웠어. 내가 알아.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잘 보자면 일단은 요 위치의 선행사는 더 way가 되고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하는 정의가 일치해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방식과 아주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일치하면 더 좋다라고 했어요. 너의 정의가. 그런데 그런 용어가 어디서 쓰여질까요? 뒤에 또 이제 부사 구가 나옵니다. in the kind of debates. 그리고 그 in the kind of debates를 선행사로 받는, 그러니까 the kinds of debates를 선행사로 받는 to which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왜 to which가 나왔냐면 뒤에 문장을 보면 당신의 주장이 관련이 있어요.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 pertinent인데요. 무엇에 관련이 있는 할 때 pertinent to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to the kind of debates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the kinds of debates가 선행사로 나왔으니까 to which로 바꿀까? 라고 해서 요 to the kind of debates가 to which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자면 여러분 당신의 주장이 관련이 있는 그런 논의의 종류들에서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방식이 당신의 정의와 이제 최대한 가깝게 일치한다면 그것은 참 좋다. 그 일치한다면 참 좋다. 더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문장 굉장히 어려웠고요. 자, 이 문장 그래서 저는 어법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심지어 이제 칸이
한 3개 정도 모자라. 그러면 as a general 룰이 generally로 바뀌는 거야. 알았죠? 요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냐면, 이제 문장을 또 이제 좀 간략하게 보자면, 자유라는 단어를 쓸 때 생각해 봐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네가 갑자기 자유를 혼자 사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대화가 안 맞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의 그 정의가, 너의 어떤 어휘의 정의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 용어가 사용되는 그 일반적인 그런 논의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정의와 최대한 가깝게 일치할 때 그때가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자유? 난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해 라고 정의해버리면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 대화가 안 맞아버리기 때문에. 알았지? 그러니까는 여기에서의 포인트,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를 이제 다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자면, 이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철학이나 논쟁에서 단어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응? 서로 그 단어의 정의가 서로 맞아야 더 논쟁이 잘 된다. 말이 잘 통한다. 대화가 통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however가 나옵니다. 그러나 there will be occasions. 어떤 경우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냐면 저 occasion where인데 사실 여기는 in which로도 바뀔 수 있겠지, 그치? 자, 어떤 상황? It is appropriate, even necessary. it은 가주어고요. 그리고 진주어가 이렇게 to coin. 여기서부터 진주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적절하고 심지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데 뭐냐면 to coin special uses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pulative definition. 이러면 이제 말이 되는 거거든. stimulative 말이 안 돼. 다시 한번 이제 보면 coin special uses through what philosophers call stipulative definition. 자, 여기서 what은 관계 대명사 what이기 때문에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로 바뀔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목적어가 없고요. 얘는 목적 보어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자면 철학자들이 약정적 정의 혹은 규정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서 특별한 이런 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적절하거나 심지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하긴 뭐하고 어떤 학자가 감정의 복잡성에 대한 그거를 이제 지수로 숫자로 나타내려고 할 때 이거에 맞는 용어가 없어. 그래서 감정 복잡도 지수 이런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봐. 복잡도 지수. 충분히 연구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는 다른 뭐 명사가 따로 없으니까 emotional complexity 인덱스 뭐 이런 식의 용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 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 단어를 이렇게 쓰겠다 라고 약속하는 거야. 약속하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 stipulative definition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없는 개념 혹은 모호한 개념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stipulative definition. 요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따, 어려웠다, 진짜 요 부분.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 나는.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계속 그랬거든.
This would be the case where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또 관계 부사절이 뒤에 붙는 the case가 나오고요. 자, this라고 하는 건 바로 앞에 이제 stipulative definition을 이제 만드는 그런 경우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것은 어떠한 경우이다. 어떠한 경우일까? Where the current lexicon, 현재의 어휘가 is not able to make distinctions. 어떤 make distinction 하면 구분을 하다거든요.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예요. is not able to니까.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어휘로는. 그 구분은 어떤 구분인데? 바로 that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당신이 생각하기에.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지금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가 맞고요. 여기에 you think가 들어간 겁니다. 가끔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에 절 속에 이렇게 안긴 문장처럼 주어 동사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이거 관계대명사절이다. 이거 쓴 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문장이 딱 그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philosophically important,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구분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어휘가 그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라고 해서 뒤에 이렇게 관계부사절이 왔고 그 관계부사절 안에 또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지금 distinction을 꾸며주는 게 있다는 것, 이거 좀 알아두시면서, 자,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문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바로 철학은 개념 간의 미세한 구분이 중요해요. 철학은. 근데 일상 단어는 그 구분을 하기엔 부적절할 때가 있다, 이 소리야. 그냥 일상어로는 안 된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do not have a term.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어를. In ordinary language. 일반 언어에 그 용어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용어에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붙는데요. the term이 있고요. 그리고 대시 이제 a term 요것을 받는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대절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describe a memory. 어떤 기억을 묘사할 어떤 기억을 설명하는 여기서 설명하다가 되겠다. 기억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는 일반어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 That is not necessarily a memory of something a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문장 굉장히 복잡하구나. 괜찮아. 선생님 있잖아. 걱정하지 마. 봐봐. 지금 일단 요거 이제 잘라보자면 having it은 지금 the person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색깔을 많이 써야겠네. experienced 목적어 없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여기 대만 와야 돼요. 왜? something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그 기억이에요.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험한 것의 그 기억이라고 반드시 할 수 없는 그런 기억. 주격관계대명사. 그런 기억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는 일반어에는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봐.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억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아닌 것의 경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용어.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되게 많이 어이가 없죠? 뭔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자, 봐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예를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네가 만약에 나의 기억을 뇌에 이식받는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너한테 그것은 이식을 받았으니까 너의 기억처럼 보여. 네가 기억은 하고 있어. 하지만 너의 경험은 아니야.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영화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기억에 대한 설명은, 내지는 용어는 일반 언어엔 없어요. 이런 특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그 기억을 말하는 그 용어는 일반 언어에는 없다. 무슨 소린지 알겠지? 그러면서 지금 이 문장이 너무 복잡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좀 상당히 복잡하니까 근데 괜찮아. 이제 좀 이해가 됐지요. 그죠? 나는 요 문장이 오히려 오래간만에 for example이라고 하는 이 연결사가 들어간 문장의 위치로 나오는 경우는 요즘 잘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근데 이건 문장의 위치로 나올 법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저는 봤을 때, 여기 요 부분부터는 특히나 서술형도 가능하겠다. 서술형, 어법도 가능하겠다. 근데 이거 정말 문제 풀 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겠네. Such a thing would occu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여기 또 예를 들어서가 있으니까 그 바로 앞에 또 예를 들어서가 나온다는 게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은 정말로 문장의 위치로 또 나올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If I could somehow share your memories, 내가 너의 기억을, 당신의 기억을 어떻게든 somehow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있다 했는데 자 이거 지금 보면 if절에 could 과거 나오고 그 다음에 such a thing 주어 다음에 would 나왔으면 가정법이죠.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지문 가정법, 어법.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너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방금 전에 내가 들었던 나의 기억을 너에게 이식해 뭐 이런 것들 이거 가정하는 거잖아. 지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너의 기억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자 여기에서 그런 일은 바로 무슨 일일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기억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무언가에 대한 기억이 반드시 경험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한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나는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요. But 그러나 이것은 would not be 아닐 수도 있다. Of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목적어가 없지요? 목적어 없고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선행사가 부정대명사니까 that만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는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실제로 경험했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과거 완료 나온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거 완료 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정말 많이 이제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 기억은 내가 경험한 기억이 아니야. 왜? 기억을 내 뇌에 이식을 했거든. 재밌다. 어렵네. 자, to call this a memory would be misleading. 자, 이러한 상황이겠지. 앞에서 얘기했던 문장을 목적어, memory,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보고요. 이것은 would be misleading. misleading,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앞문장이지 이런 이유로 philosophers have coined 만들어냈습니다. The special term quasi memory, quasi memory라고 해서 유사 기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무엇을 말하기 위해 this hypothetical memory-like experience. 자, 이런 기억과 유사한 memory-like 그런 가상의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은 quasi memory, 유사 기억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다.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웠죠? 문장 하나하나가 정말 대박이었네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하나, 둘, 셋, 넷, 5문장까지는 6번째까지도 우리가 지금 문법적으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고생 좀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고2 3월 39번. 일단은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 이제 우리가 살펴보잖아? 깝깝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서술형 나오는 거 맞아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for example 이것 또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서술형 어법이라고 해놨잖아. 이것도 서술형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주제도 나올 것 같아. 왜냐면 계속 this, for this reason 이런 식으로 such a thing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느낌이 계속 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또 해보면 to call this memory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C가 될 거고요. 그리고 such a thing occur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for example부터 you have까지 I would have까지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there will be 여기서부터 이제 요 두 문장이 A가 되면서 순서가 나와도 참 균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주제요 나온다고 생각해요. 주제요. 그리고 어법, 서술형. 어법, 서술형이 너무 중요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 문장의 위치. 다 나올 수 있고 연결어가 좀 많이 나왔잖아. 그치? 연결어가 많이 나와서 연결어 부분에서도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여기 for example 그 다음에 또 for example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아까 however 있었지. however 똑같이는 안 나올 거예요. for example을 뭐 for instance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제, 제목, 요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한글 주제랑 지금 영어 요약문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영어 요약문까지 한번 영작하는 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언어가 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할 때 철학자들은 quasi memory와 같은 규정적 정의를 통해 새로운 용어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요약문으로 하자면 when ordinary language fails to capture philosophically important distinctions, stipulative definitions like quasi-memory become necessary. 아주 딱 이해가 되죠? 이 지문의 어휘를 기반해서 한 거라서 여러분들 쓰기 좋습니다. 지금 이거 약간 화면을 멈춰두고 써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영어 제목 3개 Why philosophers coin new terms? 왜 철학자들은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가? Stipulative definition and the case of quasi-memory. 이것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when ordinary language isn't enough. 평범한 언어가, 일상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런 제목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적으셨죠? 이거 다 떠오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시험장에서 보는 순간 딱 떠올라야 되고요. 어법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한 3번, 4번 정도 들어야 될 거예요. 자, 고2 3월 39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고 선생님 정말 그동안 계속 속을 썩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응원의 댓글 그리고 라이크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